안녕하세요. 바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5구제곱이 최근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실거래가가 10억 9천만 원에 비한다면 4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금액이죠. 이거 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가가 나왔는데, 강동구 하면 강남 4구에 포함이 될 정도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지만, 작년 이 하반기부터 입주량이 대폭 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매매가 역시 동반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이 4억 이상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숨만 푹푹 나올 수밖에 없죠.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아파트였는데 6억 원대까지 추락했다라는 얘기는 이거 노원구 아파트 가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심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후에 집값이 정말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집값 던지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탈출장을 형성해서 정말 엑시트, 비상구문을 활짝 열고 튀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포트폴리오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에 따른 어떤 단계적인 어떤 매매를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는 아파트 가격의 어떤 이 하락 양상이 지속이 되면 그냥 무조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경쟁력이 좋은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일명 똘똘한 한 채라고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아파트 이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맞는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급매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도 2억, 3억,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 한양수자인처럼 4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표 자체가 지금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 가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가세가 지금 방패를 딱 들고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도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체감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지표는 확실하다. 하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 방어선이 이렇게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전에 내적인 어떤 수요 공급선상에서의 어떤 이상기류 때문에 급매로 던지고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하늘을 꽉 뒤덮은 화살이 쫙 하고 날아오는 것처럼 정말 미국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와 환율, 통화 가치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어떤 금융시장의 대변화 때문에 한국 아파트 시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전에 아까 소개해드린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보십시오. 지금 최고가가 13억이었는데 지금 6억 6천까지 내려왔다니 거의 반토막이 난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세도 마찬가지죠. 7억까지 올랐던 전세 시세가 지금 4억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 모든 서울 아파트의 하락 현상은 전세가가 급속도로 하락 양상으로 가면서 매매가도 동반해서 같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의 붕괴를 도사리고 있는 북극의 크레파스와 같은 이 벌어진 틈새는 바로 떨어지는 전세가라는 얘기죠. 전세가가 지금 거의 지리멸렬할 그런 어떤 이 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픈 매매가를 향해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는 끊임없이 지표와 동떨어지게 추락하는 실거래 현장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전세가 보더라도 성동구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죠. 아크롤리버파크 역시도 11억 5천 하락했고요. 반포 리체 최고가 대비 11억 하락하는 양상. 그리고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9억 9천,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9억 7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지금 이 전세가 하락 양상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레미안 블레스티지 7억 9천 하락하고 있고요. 진흥 아파트 7억 4천, 음마 아파트가 지금
새롭게 다크호스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5억 3천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아크롤리버파크 11억 5천, 반포리체 11억 하락하고 있고요. 삼풍아파트 9억, 반포자이 8억 4천. 이렇게 줄줄이 뭐 전세가가 강남 서초구 이 전세가 전체를 뭐 하락 양상으로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도 마찬가지고요. 헬리오시티가 8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뭐 거의 5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센치 역시도 7억 7천, 올림픽 패밀리 역시도 7억 7천,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가 고스란히 이후에 전체적인 서울 전역의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전세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난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뭐 전세에 대한 어떤 부담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작년에 주택 임대차 거래가 11%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 굳이 내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높은데 그 높은 금리 붙잡고 아파트 전세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55만 원에서 46만 건으로 뚝 떨어져서 15% 하락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달리 연립과 다세대는 연립은 13만 2천에서 14만 9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4만 5천에서 15만 9천 정도, 각각 6%, 1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을 향해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 전세가 불안불안하니까 아파트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쳐놓는 건데 역대 최고를 찍고 있고요. 3년 만에 15배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524건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전세 시장이 지금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새해에도 가계대출이 이달 1조 7천억 정도 늘어가는 그런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였는가 싶었는데 2025년 들어서 서서히 또 이 가계대출 부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5대 시중은행의 이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조.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지난달 말보다 1조 4천억 확대가 됐고요.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3,697억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합이 1조 7천억 정도 늘은 건데 이게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 잔액 역시도 지난달 대비 1,109억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대출 부분에서 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별 대출 규제가 서서히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다주택자 주담대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은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대출 만기도 하나은행 40년 늘렸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도 한도 제한 해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해제해버렸어요. 우리은행도 해제했네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하나은행 없음, 농협 없어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국민은행 제한 없고 하나은행 제한 없고 농협 제한, 이렇게 서서히 지금 대출 빗장을 풀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안 좋고 고금리라는 인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이 이상 징후보다는 이 가계대출 수요의 이상 징후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내려간다 하지만 미국 국채 10년물이 4.5% 지금 찍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는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행이 대출 빗장 풀어주고 금리 조금씩 낮춰준다는 스탠스를 취해도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이 변동금리, 주담대 부분에서의 변동금리는 갑작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지난주에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고 막 청신호를 켰는데 지금 하루 이틀 상간에 1,445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국채금리가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고스란히 이 환율 부담은 이
대출받은 그 수요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은 다시 설 연휴를 지나면서 분명한 조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역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이 시중은행의 스탠스는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금리에 충분히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부동산 이 규제 완화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토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설 규제 완화를 좀 던졌는데, 특히 아비어 목성이라 부르는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동구 같은 경우, 그리고 잠삼대청이라 부르죠.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호제가 딱 묶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토호제가 사실상 집값을 잡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여기를 풀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집값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던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풀어버리게 되면 집값이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출 규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하락되는 어떤 추이를 가고 있는 그 집값 자체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먹힐 것인가, 집값 정상화를 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역행하는 또 부분이 뭐 태클을 걸게 되면 또 알 수 없는 뭐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볼 때 부동산 자체가 글쎄요, 이런 어떤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궤적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기조의 약세 현상은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토제 풀어도 단기간 상승 외에 이 중심의 버블 붕괴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전체 한국 부동산의 대조정기는 지금 확실히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전국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미국발 이 경제 이 대변화, 금융시장의 대변화에 의한 이 부동산 조정기가 어찌 보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쳐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구력 한계에 봉착한 전체적인 한국 자산시장의 위기는 2025년도에 정말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먹힐 것인가. 시중은행이 대출 빗장 풀고 금리 조금 낮춰줘도 이게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은 미국발 금융시장이 너무나 지금 단단하게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높고요. 환율 자체도 지금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상당 부분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리 토호제를 푸는 어떤 부동산 규제가 나와도 집값 자체가 그렇게 이전처럼 확실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대조정기는 분명히 진행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살피면서 틈새 노리신다면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쌍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